자, 지금 우리가 한 게 이제 서블릿인데 서블릿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서블릿의 문제점은 HTML의 구조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눈에 들어오나요?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서블릿은 HTML 생성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블릿은 뭐라고요? HTML 생성기다. 그러니까 해당 서블릿을 통해서 완성된 녀석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봤자 HTML이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RQ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뭐가 완성될 거다. 뭐 작성한 사람이 개발하는 사람이 딱 개발자는 알겠지만 뭐 다른 협업하는 사람은 딱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한눈에. 직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게다가 자바 룰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SML이라는 걸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자, ASML 모르는 사람도 일단 보세요. div라는 태그가 있고 클래스 한 다음에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인 이 녀석한테 디자인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너비를 100픽셀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100픽셀로 잡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예를 들어서 CO 레드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100픽셀 100픽셀 가로 100 세로 100픽셀짜리가 이제 빨간색의 사각형이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RQ append body 한 다음에 얘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슬래시, 왜냐면 자바 문법 때문에 이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요. 이걸 안 붙여버리면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걸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는 HTML을 만들기에 충분히 좋은 세상이 아니다. 서브릿이라는 공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바가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나중에 뭐가 생성이 됐냐면 뭐 펄이라는 이제 이런 게 있고 뭐 PHP 이런 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바가 처음부터 높은 인기를 받은 건 아닙니다. 자바 자체가 HTML과 별로 안 친했어요. 그래서 서블릿에서 두 번째 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블릿에 맞는 문법은 두 가지를 만드는 건데 하나는 일방적인 방식, 하나는 일방적인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JSP라는 방식이 있어요. 자, 참고로 서블릿과 JSP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JSP는 어떻게 만드냐? 자, 우리가 웹 안에다가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99.jsp라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지금 JSP 파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쓰려면 여기에 이제 호환되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걸 붙여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요런 게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div라든지 뭐 그런 태그들을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근데 자동 완성 기능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료 버전이라 그래요. 무료 버전의 한계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아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일. 자,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구구단.jsp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추가됐기 때문에 재시작 좀 할게요. 여기다가
99.jsp. 보이죠? 100픽셀 100픽셀짜리 사각형이 나오는 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서블릿 안에서 쓴다 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리스폰스 바디 한 다음에 트리플 이제 다운표 이런 문법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99단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보이죠? 이제 요게 먼저 나온 다음에 요 사각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언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JSP는 서블릿입니다. 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 게 결국에 자바 문법, 그러니까 자바 서블릿 안으로 들어가서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99단.jsp에다가 JSP 문법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JSP처럼 그러니까 그냥 일반 HTML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짤 필요가 없이.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HTML을 그대로 쓰게 되면 잘 들어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잘 들어가는지. H1은 아까 이제 문장 제목 태그라 말씀드렸어요. 5단. 그 다음에 div 10, 15 이런 식으로. 그러면 99단.jsp 이렇게 하게 되면 5단 잘 나오죠. 이렇게 하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반 HTML이랑 뭐가 다르냐? 프로젝트 보면 제가 index.html 만들어놨잖아요. 이것도 사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h1 쓴 다음에 div 쓰시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일반 HTML과 그냥 JSP랑 다른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얘는 여기 중간중간에다가 자바 로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HTML 문서는 자바 로직이 안 들어가는데 JSP는 자바 로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HTML로만 해서 3단을 고치려면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3, 3, 3 다 쓰고 여기도 값도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일일이 값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퍼센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안쪽은 자바 세상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쓴 거는. 이 변수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바 세상이에요. 자바 세상. 그러면 여기에 아까 자바 로직이 쓰여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퍼센트 단 여기 문법이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이라는 녀석이 여기 치환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엔 뭐가 된다? 9단 보이죠? 9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9단으로 치환이 돼서.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div 곱하기 1은 여기다가 1 이런 식으로 얘는 2, 3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2, 3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안쪽은 자바 세상인가 자바 세상. 요 퍼센트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뭐다? 제가 단을 6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으로 바꾸게 되면 6단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고쳐지죠? 이걸 HTML로 여러분들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고쳐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게다가 여기에다가는 반복문도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는 로직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포 인트 i는 1 i는 9까지 i 뿔뿔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썼던 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쓰시고 얘는 i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i라고 쓸 수는 없고
이걸 자바 문법인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JS 문법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i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닫는 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쓴 게 포문이에요. 포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까지 반복문의 시작. 그 다음 그 안에 내용물, 반복문 끝.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9단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리미트도 조정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int 한 다음에 리미트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8, 뭐 예를 들어 뭐 7, 5라고 해볼까요? 5. 그 다음에 리미트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부터 5까지 곱해진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REQ를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자, REQ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도 이제 REQ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REQ 한 다음에 get parameter 이런 식으로 단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쓰면 오류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JSP 안에서는 일단 여기다가 이제 그냥 쓸 수는 없고 얘를 풀네임을 써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해가지고 풀네임을 적어주셔야 되고, 근데 당연히 이렇게만 쓰면 얘는 문장으로 들어온다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 반드시 형변환 해주셔야 됩니다. 인티저 파스 인트 요거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안 쓰면 오르나요. 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JSP는 정해져 있어요. 단축 표현을 쓸 수 없게끔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해방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방된 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단은 8이고 그다음에 뭐 리미트는 3이다.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칠하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get 라이터 어펜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방이 된 거죠. 굉장히 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대한 HTML을 다 쓴다 생각을 해보세요. 서블릿 안에서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바 문법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문법 시작, 자바 문법의 끝,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해놓으면 이제 여기다가 자바 문법을 쓸 수가 있고 HTML 세상 안에다가 자바 로직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